고성균의 장군멍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예비역사장 고성균입니다. 네, 유튜버 코리아 세진 김세진입니다. 네, 그 장군님 그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제일 고민되는 게 이름 짓는 거죠, 장명.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름은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정해야 되는 거죠. 네, 이 해군 군함에도 이 사람처럼 고유한 이름이 붙는 거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디스트로이어라고 불리는 구축함의 경우 국민으로부터 추앙받는 영웅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이순신 제독처럼 우리 역사에서 중요했던 인물이 구축함의 이름이 됐죠. 예, 저는 그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름을 사용하는 충무공 이순신함이 한 430년 전에 발발했던 임진왜란에 등장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그 최후의 카운트다운이라는 영화를 아나요? 미국 해군의 그 항공모함이 1941년 진주만 공습 직전에 태평양으로 시간 여행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생각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일단 이 충무공 이순신함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150m 정도, 폭이 17.4m 정도이고 경합 배수량 4,400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 그 일본군이 쓰던 그 안택선이나 우리 조선 수군이 쓰던 판옥선 길이가 30m 내였다고 하니까 충무공 이순신함은 당시 배들에 비해서 5배 정도가 긴 편이네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충무공 이순신함은 신이 내린 하늘이 만든 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단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함의 무장을 한번 쭉 보고 어떤 무기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은 적 미사일을 여러 번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죠. 네, 현대전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의 무기들을 방어하는 이 방공 무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충무공 이순신함은 장거리에서는 SM-2 미사일이 가장 먼저 유격을 하고 이게 뚫리면 램 미사일이 있고 그 아래 단계에서는 이제 30mm 기관포 골키퍼라는 것과 또 5인치 함포 이런 것들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뭐 미사일이나 항공기 같은 어떤 고도의 무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공 무기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이제 땅으로 돌려가지고 땅으로 돌려. 30mm 기관포 엄청 강력하지 않습니까? 또 5인치 함포 이런 것들은 좀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이순신함에는 이런 방공 무기 말고도 이 수직 발사 체계가 있어가지고 이 함대지 순항 미사일 해성-2, 또 장거리 대잠어뢰 잠수함을 잡는 홍상어도 발사할 수 있고. 또 별도 발사관에서 이제 발사되는 함대 함 미사일, 하푼 미사일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또 잠수함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하푼 대함 미사일도 제외될 것 같은 게 이 나무로 만든 배들이라 이 레이더에 잘 안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이제 배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제대로 유도가 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나무 배인 걸 깜빡했네요. 그럼 당시 배들은 본의 아니게 스텔스 특성을 가진 셈이었구만요. 지금 북한에서 있는 그 목선들도 사실 굉장한 스텔스 선들이지 않습니까? 그 고대의 그 전략적 목적을 갖고 지금 그 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제 충무공 이순신함이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로는 30mm 기관포, 또 5인치 함포, 함대 지순항 미사일, 해성-2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위력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연료 문제일 텐데 이 연료가 당시에 석유가 없기 때문에 이 타임슬립 할 때 이제 갖고 있던 연료가 떨어지면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그렇죠. 실제로 그 1863년 사스이 전쟁에서 당시 세계 최강이라던 영국 해군이 전함 7척을 동원해 갖고 일본의 스시마본과 3일 동안 싸웠는데 결국 이제 연료하고 탄약이 떨어져 갖고 이 문제로 이틀 만에 퇴격한 경우가 있었죠. 일본의 아주 작은 일개 지방 정권이 세계 최강 영국의 무적 함대, 무적의 영국 제군에
해군을 대상으로 어떻게 잘 버텼고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군수 또 연료 이런 보급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 영화 그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나왔듯이 노량 해전에서 일본군을 무찌른과 동시에 이순신 제독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만약 충공 이순신 함의 등장으로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는 그 전투가 다 끝나고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충무공 이순신함에 딱 올라서 그런 모습도 상상을 해봤는데 이 함장과 승조원들이 이순신 제독이 경례를 할 때 또 어떤 모습이었을지 또 상상해 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순신 제독께서는 노량해전에서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큰 영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았던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해군에 이순신함이 두 척이라는데 그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임진왜란 당시에 2명의 이순신이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충무공 이순신과 또 그 부하로 싸웠던 무의공 이순신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의 한자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충공 이순신이 총을 맞았을 때 바로 근처에 있던 무의공 이순신이 지휘를 이어받아갖고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함은 구축함으로써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상함이고 무의공 이순신을 기리는 이순신함은 바다 아래에 있는 잠수함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사적으로도 매우 이제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어허. 지금도 바다 위와 바다 아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은 이순신 정도의 이 전설적인 인물의 이름이 차세대 항공모함이나 이 전략 무기로 붙이지 않고 이 KDX-2급 즉 구축함에 붙은 거를 아쉬워하는 반응도 일부 있습니다. 예. 아쉬워할 수도 있긴 한데 충무공 이순신함은 우리 해군 최초로 함대 방공이 가능한 함정이라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성능의 함정이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광개토대왕급 함 이후에 엄청난 또 성능 개량을 해가지고 나온 그 충무공 이순신 함인데 이 함대 방공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만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함께 움직이는 다른 배들의 하늘도 같이 지켜줄 그렇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충무공 이순신함은 이제 KDX-2라고 해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두 번째 단계의 이제 함정이죠. 네. 지금은 KDX-3 세 번째 사업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꿈의 함정 이지스함입니다. 해군에 인도된 이지스함은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 유성룡함이 있고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나머지 세 척은 올해 말부터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위해서 자료들을 좀 보면서 우리 충무공 이순신께서 정말로 이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셨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군 함정에 우리 역사의 영웅들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도 이들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서 우리도 목숨 걸고 터전을 지켜내자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충무공 이순신함이 임진왜란 당시로 건너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기준으로 좀 상상을 펼쳐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상에 의존하다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더 좋은 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또 설령 조금 재미가 없었더라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은 병화가 뭘까요? 원래 육군이셨죠? 또 시작을 육군으로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해군도 하신 건데 그 공식 명칭이 제독이신 거예요, 장군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해군에선 제독이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장군이라고 하고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나무 땡땡을 치면 뭐라고 나와? 이순신 충무공 저는- 이순신 저는 이제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예. 바다 육군에서 같이 싸웠다면은 해병이 아닌가요? 그렇지. 예. 그건 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해병. 그 옛날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내가 수도군단에 근무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수도군단은 이제 그 해병 이사단을 작전 통제하니까 거기 같이 이제 회의하고 그러면 해병 장교들 항상 그 소리를 했어. 이순신 제독은 해병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순신
제독의 그 영정을 보면은 신고 있는 신발이 쎄물하는 거지. 그래서 해병이라는 강력한 직권하고 해병 장교들이 얘기하더라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해병을 그럼 알고 있어요. 육군은 육군이었다. 해군은 우리 해군이다. 네. 해병은 또 해병이다. 네. 이런 상황인데 해병이 맞는 거야.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일단 충무공 이순신 최고. 네. 그 덕수이 씨 집안에 좀 물어봐야 예. 되겠네.